네,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 레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토픽을 다루려고 합니다. K컬처의 선도자 누구신 것 같으세요? 아파트, 파워. 맞아요. 그분들이 인해서 K컬처, K푸드, K드라마, K리얼티 K컬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지금 인기고 핫토픽이에요. 예, 모든 분들이 K컬처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핫하다고 보는 K푸드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먹고 즐겨야 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중 코리안 컬처, 코리안 푸드를 많이 보여드리고 사람들께서 많이 즐기시는 곳이 H마트입니다. H마트. 1982년도에 H마트가 처음 생겼고요.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 그리고 남부까지 100개의 지점이 있어요. 더 오픈하고 계시고 핫 리테일러스 100 핫 리테일러스 랭킹 중에서 13을 차지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H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상권이 바뀌어요. 그게 앵커 테넌트잖아요. H마트가 앵커 테넌트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상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그것 좀 얘기해 볼게요. 달라스 포토스에는 현재 H마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캐러톤 그리고 하나는 플래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마트가 두 곳을 더 오픈 예정 중이에요. 하나는 구한인타운인 달라스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포토스 지역인 허텀시티에 들어서게 됩니다. 허텀시티 H마트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텀시티는요, 베트남 분들이 좀 있으세요. 시장까지도 베트남 분이세요. 그분이 마지막 밥으로 H마트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벨로퍼가 커넥션이 있으셔가지고 CD 협조를 많이 받아서 15에이커의 땅을 디벨로퍼님께서 개발을 추진하셨어요. H마트한테 물건을 보여드리고 H마트도 너무 기꺼이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서 H마트 허텀시티 플라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캐러톤하고 플래노는 달라스 쪽에 치우쳐 있는데 포토스라는 도시에는 아시안 그로서리 스토어가 큰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H마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든 아시안 분들 포함 K컬처를 좋아하시고 K푸드를 좋아하시는 많은 그런 분들께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총 20만 스퀘어의 10개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마트가 되는 거예요. H마트는 42,500 스퀘어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리테일 쇼핑센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개발 계획이 좀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부지를 10개로 쪼개서 저희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는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테넌트를 모시고 수익률이 나는 건물을 만드는 게 개발자예요. 그 개발자는 그 건물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원활한 캐시플로우를 만드시는 그런 패시브 인컴이 되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건물을 파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완성품을 파는 거죠. 그럼 그 투자자는 저희 공부했던 캡 레이스로 인해서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개발자는 거기서 나오시는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서 또 다른 기회를 보시겠죠. 이게 랜드 디벨로퍼예요. 디벨로퍼 개발자. 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럼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샘플입니다. 실제 넘버는 아닌데요.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부지지를 막 쪼개가지고 하나의 부지를 예를 들어서 5만 스퀘어짜리 라스를 이 땅입니다. 있다고 하고 그 부지에 15,000 스퀘어푸트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탈 레이시오, land to build 레이시오가 한 30% 정도 돼요. Very reasonable 합니다. 네. 자, 이제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볼게요. 15,000 스퀘어피트의 건물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 렌트를 줬을 적에 얼마만큼 베이스 렌트를 받는지, 트리플넷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 렌트겠죠. 트리플넷은 건물주 돈이 아니에요. 정산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거나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정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렌트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베이스 렌트가 35불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35불 곱하기 15,000을 하게 되면 52만 5천이라는 NOI, Net Operating Income이 생기고 그만큼의 수익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맨 땅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질 때 어떤 비용들이 드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evelopment Cost라고 그러죠. 건물 짓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땅을 사야겠죠? Land Cost. Land Cost는요, 스퀘어피트당 35불로 계산을 할 경우 175만 불이 나왔어요. 그죠?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드느냐? 한 200불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200불이라면 300만 불 정도의 건물 짓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물 지을 때 아키텍처니 퍼밋 피 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테넌트 임프루먼트라고 저 개발자로서 안에 예를 들어서 보바티샵에 들어온다면 안에 카운터탑까지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 임프루먼트 안에 인테리어 공사 지원을 해드려요. 테넌트 분들께서 공사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한 35불로 가정했을 적에 52만 5천 불 정도의 지출이 또 예상이 되고요. other soft cost로 한 40만 불 정도. 여기는 뭐 다른 기타 비용도 있잖아요. 브로커 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퍼밋이나 뭐 임팩트 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불 정도 하게 되네요. 567만 5천 불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이 남느냐? 이 건물을 지어서 렌트를 줬다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1년에 52만 5천 불이 수익률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하고 내가 버는 돈에 따라서 캡 레이시 정해지죠. 캡 레이시 생각나시죠? 캡 레이스는 NOI divided by 캡 레이시 건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NO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렌트가 NOI인 거예요. 트리플 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건물 사면 우리가 캡 레이스를 의해서 건물을 사잖아요. 보통 뭐 새 건물 한 6.6에서 6.5 정도의 캡 레이스를 우리가 사는데 디벨로퍼니까 뭔가 더 남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컨스트럭션 리스크. 그죠? 론을 받는다면은 컨스트럭션 론이 또 비싸요. 그런 이자 리스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52만 5천 불의 수익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넣는 금액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NOI 나누기 Total Development Cost 땅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럴 경우 한 9%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새 건물 사면 디벨로퍼들이 팔 때 한 6.5 캡에 산다면 내가 하면 한 9%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캡 6.5, 9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한인 상권에 있는 건물들은요, 밸류가 되게 스테이블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특정된 부동산이 약간 뭐랄까요, 데스티네이션 쇼핑센터? 이게 누가 나 오늘 뭐 크로고 가야지, 나 월마트 가야지 퇴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작정하고 오는 거잖아요. 나 오늘 코리안 바베큐 먹을 거야. 나는 오늘 뭐 H마트 가서 H마트에서 파는 걸 살 거야. 그래서 멀리서도 트래블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데스티네이션 쇼핑센터는 캡 레이시 좀 스테이블하고 더 낮습니다. 저희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6%의 캡에 우리가 NOI 52만 5천 불을 계산해 보면 875만 불이라는 넘버가 나와요. 875만 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자는 토탈 들어간 금액이 567만 5천 불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판다면 물론 다른 뭐 피도 있겠지만 300만 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에퀴리 게인이 54%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1년 반 사이 2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넘버들 보시니까 막 설레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꿈이 실현이 되는 게 더 설레거든요. 지금 저희를 믿고 이 개발에 투자해 주시고 같이 진행해 주신 분들께서는 되게 흡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쇼핑센터가 활발해지면 너무 막 자식 키운 느낌처럼 막 좋지 않을까요? 못해요, 혼자. 투자자로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죠?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테이블 프로퍼티. 그냥 맥도날드가 들어있어요. 20년 리스트돼 있어요. 개런티. 그걸 산다. 나는 안전하다. 넘버 2, 발류 애드. 상가가 있어요. 반이 찼고 반이 비었어요. 내가 사서 조금의 리스크는 있지만 내가 테넌트를 집어넣어서 내 노력과 정성으로 에코를 창출하겠다. 넘버 3, 비어있는 건물 사겠다. 비어있는 건물 사서 내가 테넌트를 유치해서 내가 에코를 창출하겠다. 좀 더 리스크가 세지죠. 그 다음이 땅을 사서 내가 건물 져서 테넌트 넣겠다. 그게 제일 리스크가 많고 리턴이 많은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하실 적에 혼자 하시면 되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디케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같이 공동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뭔가 좀 리스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잘 하시고 그 파트에 맞는 전문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뤄낸다면 더 좋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개발업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못해요, 혼자. 같이 뭉치면 큰 힘이 돼요. 한 예로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물론 뭐 캐시로 사신 분도 있으시지만 컨스트럭션 론도 저희가 샵핑해드렸어요. 저희 회사에 은행원 출신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행을 섭외하면서 컨스트럭션 론, 건축 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좀 샵핑을 해가지고 경합을 또 막 붙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이자율, 그리고 또 최고의 조건으로 론까지 다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백지장도 같이 들면 가볍듯이 같이 힘을 뭉치면 뭔가 좀 더 큰 사업과 큰 개발, 그리고 또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H마트 핫팀 3의 대박을 기원하며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 다음번에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